한 3주 전쯤에 분명히 그런 말씀을 드렸죠. 최우양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요. 네, 최우양 씨에 대한 혐의는 뭐냐면 예. 김만배 씨의 자금을 관리했다. 천화동인 1호 자금이 최우양에게로 흘러간 건 팩트거든요. 당부상으로는 300억이 갔다가 최우양으로부터 300억을 돌려받는데 예. 최우양 씨의 과거 중에 이분은 이제 쌍방울 부회장 출신이고 예. 그리고 쌍방울 하면 지금 변호사비 대납이 관련돼 예. 있고 모든 키워드에 최우양이 연관이 되는 거죠. 그러네요. 최근에 이 김만배가 상당히 쫄린다. 예, 이런 상황이 되고 있는 것이 이른바 헬멧맨 이야기가 나옵니다. 맞습니다. 헬멧맨. 예, 이름은 최우양. 예, 우양우의 우양. 예, 맞습니다. 그리고 전직 조폭 출신 예, 쌍방울 전 부회장 예, 최우양. 예, 헬멧맨. 검색해 보면 지금 오토바이 복장을 입고 있는 이 최우양 헬멧맨이 여러 사진이 등장하는데 어떤 인물입니까? 이제 뭐 배 수장님이 다 말씀해 주시기도 하셨고, 예, 구체적으로요. 예, 우리가 이제 저희 이 시사톡톡 채널 자랑을 잠깐 하자면 예. 한 3주 전쯤에 분명히 그런 말씀을 드렸죠. 아직 물 밑에 있을 때 최우양을 주목할 필요가 그러니까요. 있다. 네, 최우양 이야기를 우리 방송에서 했어요. 맞습니다. 예. 사실 그때는 거의 주목을 하지 않을 때이고 제가 한번 이런 이제 깔때기를 댈 땐 자랑을 할 땐 뭔가 논리적 근거를 가지고 또 예. 나는 이러이러한 이유로 당시 최우양을 주목하라고 했다. 예. 이런 발언을 하게 되면 제가 더 뜰 거니까 예. 한번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한 3주 전에 왜 무슨 근거를 가지고 그와 같은 말을 했나 네. 생각해보니까 별로 없더라고요. 순전히 감으로 어떤 네. 그 신내림으로 그와 같은 말을 한 거고 돌아오겠습니다. 지금 그 최우양 씨가 우리가 한 3주 전쯤에 이제 주목해라 하고 이제 엊그저께 지난주 이제 구속이 됐는데 그렇죠. 일단 체포 구속이 됐어요. 예, 최우양 씨로만 좁혀본다라면 지금 검찰이 내지는 언론에서 나오고 있는 최우양 씨에 대한 혐의는 뭐냐면 예. 김만배 씨의 자금을 관리했다. 아. 그리고 그건 팩트거든요. 지금 하드 팩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김만배의 천화동인 1호 자금이 최우양에게로 흘러간 건 팩트거든요. 저도 이제 뭐 제 페이스북에 썼지만은 2019년과 2020년에 최우양에게 흘러간 자금이 300억을 넘습니다. 네.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자면 장부상으로는 300억이 갔다가 다시 최우양으로부터 300억을 돌려받는데 예. 천화동인 1호와 관련해서 넓게는 대장동 관련 사태의 자금 흐름에서 흘러가고 흘러오고 할 때 흘러오는 것은 좀 조심하고 새겨봐야 된다. 이게 예. 정말 맞는 자금 흐름인지 뚜렷한 팩트 중에 하나는 뭐냐면 2019, 2020년에 300억 가량이 간 거고 예. 지금 이제 검찰이 밝힌 그리고 언론을 통해서 본 내용은 뭐냐면 제가 정확히 하기 위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파악한 것과는 상관없이요. 2021년에 작년이죠. 작년에 지난해 10월 지난해 10월 배당금 등을 이제 최우양 씨에게 보냈다. 수백억의 돈을. 이런 혐의로 이제 체포되고 구속된 겁니다. 자, 그런데 예. 아니 왜 최우양이라는 사람한테 김만배가 돈을 보낸 겁니까? 두 사람이 어떤 관계이길래? 그리고 최우양이 받은 예. 그 300억은 또 어디로 간 거예요? 그렇죠. 이제 우리 이제 드러난 하드 팩트로부터 네. 사실관계를 열거하자면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최우양 씨의 과거 중에 세 글자 쌍방울. 네. 이분은 이제 쌍방울 부회장 출신이고. 예. 네. 그렇다면 이 사람이 김만배로부터 최우양으로 들어간 자금은 쌍방울과 그리고 쌍방울 하면 지금 변호사비 대납이 관련돼 예. 있고 이렇기 때문인 거고요. 자, 여러분 제가 오늘 아침에 조금 이제 그러면 일단 김혜계 선생님께서 보는 거는 김만배로부터 최우양에게 간 300억은 예. 쌍방울로 들어갔을 것이다.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더 가능성. 여러분, 네. 우리도 약간의 선정성을 가미해서 네. 제가 오늘 아침에 이 방송을 준비하면서 뭘 한번 머릿속에 떠올라서 했냐면 여러분 혹시 그거 기억나세요? 그러니까
대장동 수사가 시작되자 음. 모 법무법인에서 네. 쌍방울 관련 계열사로 20억을 반납했다. 이 뉴스 혹시 기억나십니까? 어떤 저도 내용이죠? 오늘 아침에 딱 그게 기억난 건데요. 한번 잠깐만 몇 소개를 초만. 해주시죠. 예예. 네. 그러니까 김만배로부터 네네. 쌍방울로 20억이 들어갔다? 네. 죄송합니다. 이 여러분 그 변호사비 대납의 뭐랄까요? 핵심 키워드는 뭐였었냐면 그리고 사건이 불거진 건 20억 시비였거든요. 예. 잘 기억하실 겁니다. 이제 돌아가신 분께서 그 폭로한 네. 녹취록에 보면은 또 그 녹취록의 주된 내용은 뭐였냐면 네. 이 이재명 그 대표가 예. 경기도지사 시절 이제 2심, 3심과 관련한 여러 변호사들이 변론을 하였는데 네. 그중 변호사 한 분에게 변호사비를 20억 시비로 줬다. 예. 이런 말이 나왔었고 전환사처럼 줬다는 말씀이죠. 그렇죠. 예. 네. 지금 뭐냐면 이제 그때 저도 기억이 나는데 자 제목을 그대로 읽어볼게요. 예. 검찰 쌍방울 변호사가 죄송합니다. 쌍방울 계열사가 이재명 변호인 사무실에 20억 이체 확인 이런 기사가 떴었거든요. 그리고 이거를 대장동의 이슈가 부각되자 곧바로 반납했다. 이게 예. 이제 2022년 8월경에 기사화됐었고 또 재밌는 게 뭐 저만 재밌을지 모릅니다만은 네. 어떤 기사가 곧바로 떴냐면요. 음. 변호사비 대납 20억 쌍방울 계열사 M&A 자금이었다. 그 20억이라는 게 그 변론 뭐 변호사비 그런 것과 전혀 상관없고 예. 계열사 M&A 자금이었고 예. 그래서 돌려졌다. 이제 하여튼 그 받았던 돈이 있는데 변호사비 대납과는 무관하고 무관하다. 이 기사가 이제 막 예. 돌았었거든요. M&A 관련된 자금이었기 네. 때문에 쌍방울 쪽에 돌려줬다. 네. 예. 그런데 여러분 저의 생각입니다. 뭐 이걸 제가 팩트로 연관짓는 건 아니고 예. 지금 이와 같은 해프닝에 최우양이라는 이름을 딱 대입해 보십시오. 최우양과 연관된 게 뭐냐면 쌍방울. 예. 예. 그리고 M&A 전문가. 네. 최우양을 M&A 전문가라고도 소개합니다. 최우양 M&A 전문가 하면 막 떠요. 그리고 또 하나의 키워드 20억. 예. 이렇게 하면 쌍방울 변호사비 대납과 관련된 모든 키워드에 최우양이 연관이 되는 거죠. 그러네요. 예. 김만배와 쌍방울 사이에는 최우양이 있고 예. 최우양은 이른바 신기업 인수합병 기술인 LBO를 통해서 예. M&A 전문가라고 불렸고 네네. 그 최우양에게 20억이 관련이 되는 것은 변호사비 대납과 연결이 되는 것 아니냐. 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 최우양에게 300억이 갔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나머지 돈은 어디로 간 거예요? 이건 이제 수사를 해야 되겠죠. 네. 지금 이제 저도 쭉 오늘 검색하고 어제도 하고 있는데 이제 이 300억의 흐름은 쫓아가야 될 영역이고 이게 지금 이제 분명한 것 중에 하나는 저도 매번 기사 그리고 행간 예. 뭐 공유된 자료들을 보면서 하는 건데 또 하나의 이제 특징 중에 하나는 지금 유출되고 있는 돈들이 다 수표로 나가고 있다라는 거. 수표로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 이야기는 추적이 된다라는 이야기네요. 그렇죠. 그렇죠. 아. 수표로 나가고 있고 일부 당연하지만 너무 당연하지만 수표임으로 추적이 되고 아무리 이것을 덮으려고 하는 수사 검사를 할지라도 이건 조사할 수밖에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뭐 지금 현재 기준으로 한다라면 친야 성향의 검사들이 작년에는 지난 예. 정권에선 검사를 했을 텐데 이분들도 수사를 했을 거고 저도 이제 일부 수사 자료를 뭡니까 합법적인 경로로 이제 봤는데 예. 수사를 했습니다. 분명히 야, 이 수표 여러분 이제 지난 시간에도 말을 했을 텐데 17억 수표 대장동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17억 수표 하나가 이제 화제가 된 적이 있거든요. 수표 한 장이 17억입니까? 예. 네. 17억짜리 수표 하나가 이렇게 명동 사채시장에서 세탁된 경로를 이제 확보를 했습니다. 예, 쌍방울 수표다. 예. 쌍방울 수표가. 예. 죄송합니다. 대장동 수표라고 해야 대장동 되겠죠. 수표가? 정확히는. 대장동 수표라는 것은 누가 그 수표를 발행을 했나요? 화천대유로 알고 있습니다. 화천대유 네. 자금으로 알고 있는데 그 17억 발행된 자금이 이제
검찰 출신, 검사 출신 변호사에게 지급이 됐고 예. 그 변호사는 뭐라고 하냐면 이 돈 나는 김만배로부터 받은 건데 예. 돈을 빌려주고 받은 거다. 아. 예. 돈을 빌려주고 받은 거고 예. 야, 왜 그럼 명동 사채 시장을 갔냐? 이런 질문이 당연히 있을 텐데 어. 이 질문에 대해서는 저도 이제 보면서 웃었는데 뭐라고 하냐면 예. 김만배하고 나하고 좀 싸웠다. 예. 불쾌하다. 불쾌해서 웬만하면 김만배의 흔적을 지우고 싶어서 예. 수표가 있는데 흔적을 지우려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알고 있는 아. 명동 사채업자한테 가서 이것을 예. 세탁을 했다. 여러분, 이거 실화거든요. 김만배로부터 수표를 받았고 그 수표를 은행으로 가서 그렇죠. 환전한 것이 아니라 예. 현금으로 바꾼 것이 아니라 사채 시장으로 가져갔다. 예, 예. 뭔가 좀 감추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어 보이네요. 그렇죠. 맞죠. 이거 아니 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뭐 17억이 아니라 1,700만 원짜리 170만 원짜리 170만 원보단 1,700만 원이 더 예. 낫겠다. 왜 그러냐면 170만 원도 그렇긴 하지만 유통될 수 있으니까 우리 예. 요즘은 이제 수표가 흔하진 않지만 10만 원짜리 뭐 거래할 때 쓸 수는 있지 않습니까? 많죠. 예. 어디 가서 가계압 수표입니다. 치킨 먹고서 10만 원짜리 수표 낼 수 있는데 예. 17억짜리는 이게 안 되잖아요. 아. 결제 수단으로 될 수가 없잖아요. 예.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은행에 가서 어느 시중은행 어디를 가서든지 이렇게 입금을 하고 입금하면 예. 되는 거죠. 입금행위 자체가 이제 환전이 되는 거니까. 네. 그런데 이분은 이거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면 김만배와의 이 수표 17억을 만약에 은행에 가서 제출하면은 김만배와의 연결이 뭐랄까요? 관계가 드러나기 때문에 예.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돈은 나쁜 돈이고 떳떳하지가 않네요. 그렇죠. 나쁜 돈이고 수사의 대상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는 거잖아요. 예. 여러분 그냥 저의 추론입니다. 여러분들도 생각하시기에 야 그게 말이 안 된다. 말이 된다. 이제 같이 판단하시면 돼요.